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뭘 믿고 비투까지 하느냐. 주식 강제 청산 무려 596%가 급증했습니다. 한마디로 빚으로 주식 샀다가 깡통계좌 된 사람들, 오히려 주식은 다 날아가고 빚만 남은 사람들도 쓰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융자로, 미수로, 빚으로 주식을 샀다가 주식 다 날아가고 빚만 지고 팔아가망신당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보통 사태가 아닙니다. 앞으로 불행한 일들이 수없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가정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사회가 위태로울 수도 있고, 범죄가 급증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엄청난 문제가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도대체가 뭘 믿고 빚으로 주식을 샀으며 정부에서는 이런 사태를 방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신용거래융자 반대 매매가 약 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7배가 늘어났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랠리로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개인 투자자의 강제 청산이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2배 먹으려다가 그야말로 패가 망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반대 매매가 가장 컸고 증가율은 70대 이상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50대가 겁대거리 없이 말이죠. 이 좌파 새끼들이 여기 많은데 이것들이 신용으로 주식 샀다가 그야말로 개쪽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 등 국내 10대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만 상반기 동안 신용융자 반대매 체결 금액 총액은 약 1조 원에 달했습니다. 1월 달부터 6월까지만 1조 원입니다. 7월 들어서 지금 30%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7월에 반대매매가 얼마나 됐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만 해도 1조 원인데 1월부터 4월달, 5월달까지는 주식시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매매가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7월달에 반대매매가 2조가 됐을지 3조가 됐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만 해도 1조입니다. 이때 6월달에는 주식이 시장이 좀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엄청나게 지금 반대매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대매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살 때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더 많은 주식을 사는 것을 이제 신용융자라고 그러는데 신용융자를 받은 사람이 이제 주식값이 떨어져가지고서 말이죠. 그 융자금을 내기도 어려워지면 그러면 알아가지고서 증권사에서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이걸 반대매매, 강제매매라고 그러는데 자, 3월부터 1,800억 원으로 한 달에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4월에는 좀 감소하더니 5월에 1,368억, 6월에 3,935억 보십시오. 6월달에 4천억의 반대매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7월달에는 얼마가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7월달에는 1조 원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월달에 주식시장이 나빠지면서 무려 4천억 원의 반대매매가 나왔습니다. 6월달 한 달 동안만 1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1조 원인데 6월 한 달에 4천억 원입니다. 그럼 7월달에 지금 7월 한 달 동안에 주식이 28%가 빠졌는데 그럼 반대매매가 얼마가 나왔겠습니까? 7월 한 달 동안에 반대매매가 1조 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난리 난 겁니다. 6월과 7월 정말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월에는 말이죠. 이와 같이 반대매매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급등했던 주식이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반대매매 금액 증가 속도가 계좌수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돈 점도 눈에 띈다. 계좌수 늘어나는 것보다 반대매매 금액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강제 청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월 반대매매 규모가 급증한 것은 당시 증시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6월이 뭡니까? 5월 27일 날 ETF가 생겼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두 배 먹기 ETF가 생긴 게 5월 27일이에요. 5월 27일 날 ETF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6월 달에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당시 코스피는 6월 초에 8,476이었는데 6월 말에 8,476. 사실상 6월 달에는 떨어지지도 않았네요. 사실상 6월 달에는 그냥 보합권했답니다. 이런데 보합권임에도 불구하고 등락이
막 있으니까 그야말로 그냥 등락이 벌어지면은 반대 매매가 막 늘어나는 거야. 근데 7월 달에는 지금 얼마나 많이 수익이 떨어졌습니까? 6월 말에 8천, 지금 476이었는데 지금 6천이 깨졌었어요. 6천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7월 달에 반대 매매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수만 보면 6월 달에 안정적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이죠. 그냥 등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도 뭐 몇십만 원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와 마치 반대 매매가 몰려난 겁니다. 특히 여기 ETF,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배 먹기 이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여기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자, 연령대를 보겠습니다. 연령대를 보면은 50대의 반대 매매 규모가 가장 컸다는 겁니다. 6월 기준 50대 신용거래융자 반대 매매 체결 금액은 자, 50대가 6월 한 달 동안에 1,420억입니다. 40대가 1,028억입니다. 그러니까 40, 50대가 개작살 났다는 걸 말합니다. 자, 반대 매매로 개작살 난 그 연령대가 40대, 50대입니다. 6월부터 특히 그냥 개작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더 볼 것도 없이 말이죠. 지금 7월 달에는 뭐 더 이상 볼 게 뭐 있겠습니까? 6월 달에 말이죠. 6월 초하고 6월 말하고 지수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5월 27일 날 ETF가 생기지 않습니까? 두 배 먹기. 그리고 나서 지금 4천억의 반대 매매가 나왔는데 7월 달에는 주식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30%가 폭락을 했는데 한 달 동안에 오늘만 해도 10%가 넘게 폭락을 했는데 반대 매매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7월 달에 반대 매매는 제 예상에 1조 원이 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반대 매매로 가장 크게 당하는 세대가 40, 50대. 아마 40, 50대가 이재명 믿고서 우리 이재명 나 이렇게 해서 우리 이재명 시인께서 말이죠. 고트 이재명이가 주식을 사라고 하는데 고트 이재명이가 두 배 먹으라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ETF를 만들어 줬는데 내가 사야지. 그리고 40, 50대가 그냥 달려들었다가 그냥 개쪽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믿고 샀다가 이재명 때문에 망한다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1조 원의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주식시장이 좋았던 때입니다. 다만 6월달에 이제 ETF가 생겼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단일 종목 ETF 말입니다. 그때 그야말로 반대 매매가 4천억 원이 6월달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7월 달에는 지금 통계가 안 나왔는데 통계가 나오면 7월 달에 주식이 폭락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ETF가 작살났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반대 매매가 7월 달에 생겼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반대 매매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는 40대, 50대라는 겁니다. 이 40대, 50대가 말이죠. 이재명을 믿고서 말이죠. 우리 이재명이가 우리가 좌파인데 40, 50대는 이재명을 믿어야지 하고서 주식을 엄청나게 배팅을 했다가 그야말로 지금 지옥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강신업 TV로 보는 여러분들께서는 잘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